저렇게는 한버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에는요, 그제 이제, 어제는 이제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최상병 특검, 예, 이제, 윤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런 취지의, 그야말로 이 반윤석열 대통령, 집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그동안에 이제 이 잠적해 있던 이재명이가 오래간만에 말이죠. 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완전히 무슨 그야말로 이제 껌 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쭉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정청래가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자, 민주당 이 사주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청원해야 되겠다. 청원을 올렸잖아요. 청원 올린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국보법, 국보법 위반 혐의로 5번이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청원인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청원도 나오고요. 제명하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정청래를 제명하라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티커님 나오셨고 정부님 나오셨는데요. 예, 항상 이 밤이나 낮이나 많이 댓글로 성원해 주시는 아주 우리 이제 저 팬인 것 같아요. 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팬미팅 할 때요, 빠짐없이 꼭 좀 나와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통성명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가 일부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뭐냐? 지금 김동연이가 이게 만만치 않은 선수라는 거죠. 왜냐? 9월 달에 김동연이가 지금 맡고 있는 위중교사, 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최종 변론. 이게 이제 9월 30일 날 열리게 되는데, 이게 과연 김동연이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굉장히 큰 관심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동연이,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동연이는 아주 절대적 좌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 시절부터 절대적 좌파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벌써 이제 2, 3분이 지났는데, 하여튼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여러분들도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그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재명이 이번 주말에 있었던 집회, 이건 집회에서 보면은요, 요게 이제, 최상병 특검,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요 규탄 집회요. 이건 이제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게 이제 요 장면이 되겠는데, 이제 맨 앞줄, 맨 앞에 여기 빨간 거 표시되어 있는 바로 우측이 이재명이가 되겠는데요. 완전히 껌 씹은 이 표정으로다가 지금 앉아 있어요. 맨 앞줄에. 자, 그래서 그동안에 한 일주일여간 잠적하고 있다가 겨우 나온 게 최상병 특검법 장외 집회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재명의 꿈의 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명분을, 그리고 핑계거리를 어디서 찾느냐? 최상병 특검의 외압을 행사했다. 자, 그래서 임성근이를 살리려고 했다. 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제 요번 최상병 특검의 목표가요, 왜 한동훈이가 이거를 갖다가 제3자 특검으로 이름은 조금 내용은 조금 바꿨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여권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걸로 일단 특검론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특검하겠다는 게 한 7, 8개가 되잖아요. 특검 장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특검 장사하겠다는 민주당의 특검론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그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여권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는 이게 정체성이 좌파냐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제기돼 왔고, 지금도 그런 좌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댓글팀을 갖다가 장해찬이가 공격하면서, 이거 이 김경수 트루킹 사건 때 이거 징역 법정 구속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거는 사법 처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은, 이건 근본 정치적인 의지가 바로 뭐냐, 이게 최상병 특검 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는 핑계거리고요.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방점에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권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잠적해 있다가 요 대만큼은 나왔는데, 앉아있는 꼬락상어리를 보면요, 참 가관입니다. 자,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요거 앉아있는 폼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 앉아있는 폼. 자, 민생개혁입법 즉각수용.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규탄.
예, 근데 이것도 말이죠. 민생, 이 팻말을 들고 있어요. 요것도 꼼수예요. 지가 무슨 민생입니까? 나라 재정 거들내는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이게 최장병 특검법은 옆에 자기는 안 들고 민생만 들고 있어요. 요것도 의도가 있는 겁니다. 뭐냐? 나는 민생론자다. 민생 챙기는 당 대표다. 민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은 입에 직접 안 올려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거부하지 말라. 특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여기에는 참석해서 최상병 특검에는 당연히 동조하지만 앞에 전면 내세운 것은 민생을 내세우고 있는 이 꼼수.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또 크게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예. 요 앉아있는 꼬락상발이 하며, 요 들은 이거 하며, 이게 전부 의도적이다. 왜냐면 저도 뭐 이런 집회, 과거에 우리 당, 이제 조국 끌어내릴 때 저도 뭐 매주 갔잖아요. 이거 해봐서 알아요. 요거, 이런 편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는 대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거 들을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요 앉아있는 정말, 좀 무식하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시골 사투리 얘기하면 이 꼬락상문이 보시라고요. 이게 지가 무슨 민생책이냐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속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래서 이 꼼수, 특검, 이 집회에서마저도 민생을 챙기는 것으로 꼼수를 부리는 이러한 이상한 이 행태를 보이는 이재명이 얼마나 치졸한 인간이냐. 자, 그래서 본인을 갖다가 이제 대북 송금, 이 기소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치졸한, 이 검찰의 조치다. 치졸하다고 욕을 했잖아요. 지가 치졸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치졸한 인간에게는 치졸하게 대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정청래가 그랬잖아요.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정청래가 변호사, 그렇죠? 이 변호사를 갖다가 지금 해촉을 했어요. 검사 탄핵안. 요거를 이제 해촉하면서, 김용관이를 해촉하면서 지가 이제 선임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청래가 뭐라고 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이재명이가 치졸하게 더러운 이 정치 공작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드리고 싶은데 얘기는 바로 이성윤이가 아주 X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성윤이가 어떻게 해서 망신을 당했느냐? 지금 말이죠.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선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후보를 8명으로 압축했어요. 왜? 13명이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8명으로 압축하는데 말이죠. 7명이 현역 의원이고 이제 1명이 현역이 아니에요. 1명이 현역이 아닌 사람은 정봉주입니다. 정봉주를 갖다가 이번에 지금 밀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자리에 밀었다가 정봉주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과거에 논란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고 지저분하게 많다 보니까 아웃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봉주를 최고위원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디다 또 집어넣겠어요? 이 재보궐선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보궐선거 넣었는데 이 최고위원 됐으니까 이제 면책으로 이거를 최고위원 카드로 써먹겠다는 거죠. 지금 박찬대가 한 달 만에 최고위원 출마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박찬대가 원내 대표까지 와 있잖아요. 이거 전부 찐명 개딸들이 밀어줬잖아요. 이재명이가 딱 카드로 내놓고. 왜? 박찬대는 이화영이 공작하는데 써먹었잖아요. 이 박찬대를 갖다가 이화영 부인 앞장서 갖고 재판장에 가서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당신 정치인이냐고 그러고 변호사 바꿔치기 하고 요렇게 써먹었으니까 그 공을 인정해 갖고 최고위원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봉주가 말이죠. 박용진 자리에다 집어들려다가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최고위에 집어넣어 가지고 기어이 이번엔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겠다. 그러니까 정봉주는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선 이 후보자로 들어갔어요. 8명의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현직 의원들이 그러니까 현역이 7명이 됐는데 말이죠.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인간이 바로 이성윤이 되겠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답은 나머지는 전부 찐명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찐명 경쟁인데 이 이성윤은 찐명이 아니잖아요. 찐문이잖아요. 경희대학교 법대 후배. 그래갖고 중앙지검장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식물총장 만드는데 일조를 한 인간이 이성윤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한동훈이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문. 요즘 친문들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친문들이 말이죠. 한 300여 명이 모여서 국회 앞에서
정말 뭐죠? 치맥 파티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윤이가 가면 이 친구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큰 힘이 돼가지고 최고위원회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 일단 됐으니까 되기 전에야 이재명이 한테 아보여를 하니까 검사 탄핵에도 앞장서가지고 결국 검사 탄핵 박상용 부부장한테 고소당했잖아요. 요거 이성윤이 이거 배지 날라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개딸들이 아웃된 거예요. 왜 그러면 전옥현이는 개딸들이 아웃됐다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느냐? 전에하고 이번에는 투표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금에는요 중앙위원들이 투표해서 했지만은 이번부터는요 권리당원 비율이 50%가 이 합산해요. 중앙위원 투표 50%, 권리당원 투표 50%. 권리당원은 대부분이 지금 누굽니까? 이게 개딸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중앙위원 100%였는데 자 그래서 이 개딸들이 아웃시키는 겁니다. 예,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오늘이 15일이니까 5일 후인 20일부터 시작이 돼서 전국 순회 경선에서 8월 18일 날 전당대회에서 최종 8명 중에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찐 명들이 들어갔느냐? 전현희 말할 필요 없잖아요. 강선우 말할 필요 없죠. 정봉주 말할 필요 없죠. 김민석이 말할 필요 없죠. 김민석이도 이번에 대표 나오려다가 안 나왔잖아요. 민영배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김병주도 마찬가지고 김병주, 이현주. 자 그래서 전현희도 이재명이가 영입. 그렇죠? 이현주도 막판에 영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존 민주당 의원들. 예. 자, 이래서 찐명 중에서도 말이죠. 성골들만 이번에 경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대선 가는데 그냥 당규 다 뜯어고쳤죠. 최고위원은 전부 다 찐명 중에 A급 성고들로 가죠. 이게 거칠 거 없이 달려가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이 경선도 말이죠. 예비 경선에서 일어났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최고위원회가 경선되면 지금 현재는 최고위원회에서는 정청래가 1등, 2등이 고민정이잖아요. 정청래가 얼마나 바람잡이를 많이 했어요. 모든 망언, 본래 막말 망언 제조기가 정청래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이제 막말 망언 제조기가 정청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게 된 게 언제냐? 지난번 법사위 때 입증이 된 겁니다. 예. 지난번 6월 21일 날, 이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전직 장군들, 전직 장관, 뭐 밖에 나가서 10분씩 있으라고 그러고, 10분씩 있으라니까 박지원이는 또 한술 더 꺼서 손 들고 있으라고 해야지 왜 그냥 있으라고 하냐? 그러면 나가서 10분 쉬다고 그러잖아. 요런 정말 X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바 있는데, 요것이 청원 사유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1일 날 국민청원 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한 달 이내에 5만 명만 넘으면 이 법사위로 넘어와서 입장을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이죠. 지금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반대 청원하고요. 이재명 제명, 그 다음에 정청래 제명 청원에는 꼭 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청원 취지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참고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갖 막말로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원인은 지난 21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 청문회 여기에서 이정수 장관에게는 천지분간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냐,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임성근 해병대 일사장에는 귀신 잡는 해병이 부하 잡는 해병이 됐다. 그리고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서 그런 버릇인가,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이렇게 고성을 지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증인들과 상대로 10분간 복도에 나가서 있어라. 이런 퇴장 명령도 지 멋대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항의하니까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하는데 뭐가 10이냐? 내 진행하는데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인지 한번 대봐. 이렇게 따지고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적을 못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점에 사과하고 반성부터 하라. 그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막말 망언을 했습니다. 잘 아다시피 이제 정청래는 본래가 막말 망언의 아주 원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말이죠. 본인의 SNS에 명박, 박명,
그러니까 이제 박명, 뭐 생명이 짧다 이거죠. 이런 단명을 기원한다는 취지로 썼고, 그리고 2013년도 7월 국정원 댓글 사건 논란 때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갔다가 바뀐 애는 방빼, 예, 이렇게 막말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히틀러 묘소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찰에서 사찰 들어갈 때 입장료 받는 거, 요거를 갖다가 또 비하해가지고 불교계가 대거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막말망은 제조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탄핵 심판, 그러니까 이제 검사 탄핵, 그러니까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의 검사,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정섭을 수사하던 이정섭 검사, 이재명을 수사하던 요 둘 탄핵 심판을 지금 탄핵 이 헌재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당시에 김도우 위원장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를 해촉을 통보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청래가 지가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올려놨느냐? 반박. 요것도 참 더러운 말이에요. 법률 대리인단 선정은 위원장의 권한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줄게. 야, 이게, 이 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 장제원 의원이 과방 위원장으로 선임됐을 때, 그 당시 정청래가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거예요. 요거 받았다. 자기가 이제 한번 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국민님도 진정하시라. 지난 여름날 님들이 한 짓도 기억해봐라. 님들이 한 짓. 야, 이 더러운 인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민주당 해산, 청원,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정청래, 제명, 해임, 청원. 여기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김동연 판사가 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이 김동연 판사가 맡고 있는 위증 교사, 요게에 대한 최종 변론이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자, 9월 30일이면 이제 뭐 한 2달 조금 더 남았죠. 2달 2주 정도 남았는데 9월 30일 날 이제 최종 변론하면 그날 이제 최후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의 구형이 딱 끝나는 날이에요. 통상 최종 변론으로부터 한 달 전후로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의 운명이 이제 끝나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이가 과연 얼마의 형량을 때릴 것이냐. 통상적으로 지금 법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 법정 구속도 해야 된다. 한 2, 3년은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양형 기준과 죄목으로 본다면 그 정도는 때려야 되는데 이게 재판장이 김동연이기 때문에 김동연이가 과연 그런 거를 때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기되고 있는 게 정치 성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치 성향. 이 정치 성향은 한마디로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김동현이에요. 자, 그래서 김동현은 이제 서울법대를 졸업해가지고, 예,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지금 판사가 됐는데, 김동현이는 말이죠. 이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공개한 내용에 보면은 대학 다닐 때부터 굉장한 좌파로 대학 생활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대학에 에너지들이 있고 다 있죠. 예, 그래서 좌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서정욱 변호사의 출처는 그럼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니까 이 법조인들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동현 판사하고 연수원 때 한 방을 썼던 연수원 동기가 있답니다. 그 연수원 동기도 지금 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동현의 절친 판사하고 지금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하고 아주 잘한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본인하고도 또 동기랍니다. 예. 본인하고도 동기인데 그래서 그 판사의 뭐라고 그러냐. 연수원 때 말이죠. 이 김동현이 연수원 때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유명했느냐. 운동권 성향 때문에 유명해갖고요. 운동권 성향인데 그러니까 운동권 성향 활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정치 성향이 강하겠어요. 그래서 싸움하면요. 이 좌파 편을 항상 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술자리에서 싸우듯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달려들어서 난장을 벌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김동현 판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동현 판사, 요런 거를 보면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얘기가 채널 A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채널 A 사건 때문에 이동재 기자가 채널 A에서 예, 사직을 당했고, 지금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직, 이게 원복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도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원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 사직을 하게 된 장본인이 누구냐? 사직시킨 장본 원흉이 누구냐? 바로 김동현 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 당시 이제 강요 미수죄잖아요. 예. 강요 미수죄인데, 예, 강요 미수죄인데 강요 미수죄로서는 구속한 사례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사법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김동현이가 구속영장 심사 판사였어요. 그런데 이 김동현이가 말이죠. 김동현이가 바로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발부. 사상 초유로 강요 미수죄 이 그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친 바로 좌파의 대명사. 이게 김동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은 김동현이가 이번 판결에서 지금 법조계에서 전망하는 2, 3년의 법정 구속형을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로 갈 확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데, 언론인들도 왜 이건 안 다루는지 저는 참 이상한데 말이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이게 이제 우이준 교사를 대장동에 합칠 것이냐, 아니면 대장동하고 분리해서 심판할 것이냐.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게 이제 관심거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조, 그 당시 이제 김동현은 합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합치려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합쳐놓으면 대장동이 이게 언제 끝날 줄 알아? 이거 안 돼. 그래서 이제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김동현이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직접 밝혔잖아요. 자, 이거 우이준 교사죄, 김진성. 그러니까 이제 김명량 성남 당시 시장의 수행비서. 이 김진성 씨가 나 겁나서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끝나고 싶어. 그래서 요거 합치면 안 돼. 병합하지 말고 분리심리를 해줘. 요 탄원서를 썼잖아요. 김진성이가 써준 탄원서가 제일 큰 영향을 줬다. 당연히 검찰도 심리를 갖다가 요청했죠. 그런데 이제 김동현이 입으로 요거는 이제 병합심리 낸다. 그러면서 김진성 탄원서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 나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재판을 진행하면서 처음 재판에서 발언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리신문에서 재판은 해. 그러나 선고는 이 본 재판인 대장동 사건하고 묶어서 기다렸다가 선고를 할지, 아니면 우이준 교사 재판이 끝나면 그것만 별도로 선고를 할지, 그거는 내가 그때 가봐서 결론을 내리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론, 김동희도 이게 야가 빠져가지고요. 살짝 완전히 처음 재판할 때는 대부분 진행은 이제 이재명 편에서도 진행하다가 이제 김동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버리니까 이제 중간에 특히 이제 이재명이가 나 선거 때문에 못 나와. 계속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건 안 되고 그냥 나와.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가 선거 직전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 선거 직전까지 나와서 재판을 그나마 좀 진행을 시키게 된 거. 이거는 여론의 압박 영향이 굉장히 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동현이가 얘기한 대로 9월 30일 날 최종 변론까지 해놓고 선고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한 달 전후에 할지, 아니면은 다 최종 변론에 들어놓고서 대장동으로 끌고 가서 그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 기록이 20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장동 재판 하나만 하는데도 3, 4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검찰에서는 말이죠. 이번에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이 대장동에다가 합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 송금 사건을. 이거를 갖다가 수원지법에서도 그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입장을 보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왜냐면은요, 이 병합하려면 사건 관계인이 같다거나 쟁점이 같다거나 해야 되는데, 대장동하고 대북송금은 완전히 전혀 다른 성격, 그리고 이제 사건 관계에도 전혀 다른 인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붙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병합은 이제 안 되는 방향으로 검찰도 입장문을 내놨어요. 수원지방법원도 그런 입장문을 내놨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 김동현이가 지금 키를 갖고 있는데, 요게 그야말로 통상적인 절차대로 한 달 후인 10월 말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요때 우이준 교사,
요거를 제대로 딱 판결을 내리도록 여론의 압박을 대대적으로 좀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요런 점을 감안하셔갖고 요런 여론을 좀 많이 조성해야 되고요. 요거를 지금 우리 언론에서 지금 놓치고 있어요. 별로 이슈화 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판결은 제대로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 직전에는 이재명이 워낙 재판을 빠져버리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왜 우물쭈물 하고 어영부영하느냐,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일정대로 밀어붙인 그래서 요 생각이 그대로 최종적으로 선고하는데도 반영이 되도록 압박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자,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